자, 계속해서 지적 공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사항을 비교하는 건데,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 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적 공부죠. 자, 이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목, 축처, 고유번호, 소유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등록되는 경우와 등록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대장의 도면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거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은 고유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 경계, 좌표는 요거는 고유사항인 거죠. 고유사항. 자, 그래서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엔 좌표가 등록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고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안 되고, 축척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안 되고요.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대장에만 등록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중요 내용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각각의 등록사항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는 아닌 거죠. 지적 공부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도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일람도, 지번 색임표 이런 것들은 이제 둘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을 예를 들어서 했다. 10번지 토지와 11번지 토지가 합병이 됐다라고 하면 10번 토지가 되고요. 11번지는 없어지죠. 자, 이런 없어지는 토지 지번을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등록을 해서 영구 보존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상의 경계점을 나타내주는 장부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데,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이런 내용들을 등록하는 장부를 우리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등록해 놓는 그런 장부를 우리는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로서 한 번씩 살펴보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지적 공부의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공부의 비치 보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가시적 지적 공부, 어디에다가 보관하느냐? 지적소관청은 해당 시군구의 지적소고에 보관하고 영구 보존합니다. 장부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공부는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반출이 금지되고요. 자, 그러나 요거부터 이제 예외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천재지변 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은 반출이 안 되는데 승인이 있을 때는 반출할 수 있고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역시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인 지적 파일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 영구 보존한다. 그래서 지적 파일 역시 영구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를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복제를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이게 어쨌든 공시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 공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는 누구든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자,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읍면 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동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수입 증지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째 수수료의 면제인데, 자, 수수료의 면제는 지적 측량 수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서 다음 구분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요 승인권자가 그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국 단위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시도 단위일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일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전국 단위인지, 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에 따라서 지적 전산 자료 승인권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건데요. 자, 전국 단위일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겠죠. 수입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일 경우에는 수입 증지가 그 사용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가 또 면제가 되는 그런 이제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